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스위스의 독립 브랜드 오리스에서 내놓은 신제품을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기에는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영웅에게 헌정된 시기여서 더 뜻깊은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시리즈의 일부로 출시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델의 기반이 되는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시리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시리즈는 오리스가 1938년에 만들었던 최초의 파일럿 시계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라인업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실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시계를 지향하는 오리스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갑을 끼고 있는 조종사들이 쉽게 용도를 조작할 수 있게끔 용도를 크게 설계했기 때문에 빅크라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요. 당시에 고장이 쉽게 나던 날짜창 디스크를 활용하는 대신에 보다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진 별도의 바늘을 이용해서 날짜를 가리키도록 했기 때문에 포인터 데이트라는 말이 붙게 됐습니다. 오리스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의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시리즈는 원조의 특징적인 커다란 용두와 날짜 표시 방식은 계승하되 전반적인 디자인은 원조 시계를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이얼은 그동안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행하던 빈티지 스포츠카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듯한 색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기존의 모델들보다 밝고 산뜻하고 젊은 느낌의 펄 화이트 색상으로 나와서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도 밝은색 다이얼을 가진 투라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그동안 많이 봐온 터라 이 시계도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시계가 헌정된 인물 로베르토 클레멘테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야구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야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가 뛴 적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의 선수였고, 1955년부터 72년까지 이 팀에서만 18년을 활약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는 두 차례 우승을 했는데 한 번은 시리즈 MVP도 수상을 했습니다. 개인 수상 기록이 더 화려해서 올스타에는 15번이나 선정이 됐었고, 골드글러브상은 1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 MVP를 한 번, 타격왕을 4번, 최다 안타상을 2번을 가져갔습니다. 선수 생활 중에 슬럼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단일 시즌 타율이 아니라 통산 타율이 3할 1푼 7리에 달하고 통산 안타도 무려 3,000개에 달합니다. 1세대 중남미 출신 선수로 영어도 잘 하지 못할 때 미국으로 와서 무수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오로지 실력과 성실함으로 메이저리그 스타로 우뚝 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선수 경력 내내 스캔들과 슬럼프 하나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고, 사회공헌 활동에 늘 앞장서 왔기 때문에 큰 존경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클레멘테는 아직 한창 현역이던 38살에 요절을 합니다. 여전히 3할 1푼 1리에 짱짱한 타율을 기록하면서 통산 3,000안타의 기록을 세웠던 1972년의 일인데요. 같은 해 연말에 니카라과에서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숫자의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클레멘테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비를 들여서 전세 비행기 2대분의 구호물자를 니카라과에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나라의 독재 정권에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이재민들에게 가야 할 클레멘테의 구호품들을 다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을 전해 듣고 열받은 클레멘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니카라과로 건너가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비행기는 과적과 엔진 결함, 악천후라는 여러 문제가 겹쳐서 이륙과 함께 추락을 해버렸고, 이는 클레멘테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집니다. 사고가 있은 다음 해인 1973년에 클레멘테는 미국 본토 출신이 아닌 선수 중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첫 번째 선수가 됩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는 클레멘테처럼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선 선수들에게 해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추신수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미담이 알려져서 클레멘테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뛰어난 실력과 인성으로 경기장 안팎에다 다 미담밖에 남기지 않은 이 클레멘테라는 선수는 아마 야구 만화를 찍고 나온 주인공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리스는 이번에 클레멘테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여러 공익 사업을 해오던 로베르토 클레멘테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위대한 선수에게 헌정된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야구 영웅에게 헌정된 시계이니만큼 이 시계는 야구 팬들을 흥분하게 할 만한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클레멘테의 통산 안타 숫자에 맞춰서 딱 3,000개만 생산되는 한정판입니다. 흰색과 초록색, 골드톤과 검은색을 적절히 배합한 다이얼의 색감이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활약할 당시에 유니폼으로부터 깊이 영감을 받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너스 나투 스트랩에도 이 색상은 그대로 활약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보시면 타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클레멘테의 모습이 기념주화처럼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의 날짜 숫자는 죄다 검은색으로 프린트를 했는데 깨알같이 클레멘테의 등번호인 20일 숫자만 금색으로 프린트를 한 것도 재밌습니다. 기본 가죽줄은 브라운 톤에다가 두 줄의 흰색 바느질을 넣었는데 이건 당연히 야구 글러브를 형상화한 거고요.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단정하고 우아한 기본 미학은 유지하면서도 야구와 관련된 주제의식도 잘 살린 좋은 디자인입니다. 오리스의 시계를 보면서 늘 느끼지만은 오리스의 디자인팀은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가격은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레귤러 모델보다는 다소 높은 2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이렇게 누군가를 기념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내는 한정판은 수익을 여기저기 나눠야 해서 그런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클레멘테 한정판의 케이스 직경은 39.8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2mm입니다. 손목이 가는 편인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손목 사이즈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미드 사이즈의 시계이고요. 케이스의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를 약간 상회하는 50m이고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2mm입니다. 유리 두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케이스 자체는 얇은 편입니다. 무게는 가죽줄을 포함해서 75.5g으로 역시 기계식 시계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러그 너비는 20mm라는 통상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가죽줄은 20mm로 시작해서 16mm로 과감하게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인데 이런 레트로풍의 시계에 잘 어울리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나투 스트랩의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20mm로 일정합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착용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는 굵직한 러그의 생김새와 다이얼 색상 때문에 좀 남성적이고 중후한 느낌을 많이 풍겼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다이얼 색상이 밝아서 그런지 중성적이고 어려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원래도 가는 손목에 꽤 어울릴 만한 사이즈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약한 손목을 가진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7.8cm 손목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요새 잘 나가는 시계들을 보면 위아래 길이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가는 손목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시도할 수는 있게 만든 다음에 설계의 묘를 통해서 다이얼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케이스의 선을 굽게 한다든지 해서 굵은 손목에도 잘 어울리게끔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굵은 러그의 생김새 때문에 굵은 손목에도 작은 느낌이 결코 들지 않습니다. 케이스는 업계의 표준과도 같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특징을 꼽으라면 이렇게 얇고 촘촘한 코인 엣지가 들어간 베젤입니다. 케이스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요. 시계에 보다 고급스럽고 잘 정련된 인상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빅크라운의 케이스가 화려한 코인 엣지에도 불구하고 유약하기보다는 성굵고 스포티한 느낌을 풍기는 데는 강인하게 생긴 러그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그의 정면에는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스의 시계답게 피니시는 아주 우수합니다. 케이스의 측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빅크라운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7.1mm 사이즈의 시원스러운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폴리시된 정면에다가 오리스의 로고를 양각으로 새겨놓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를 넣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경험 많은 스위스 회사에서 만든 시계답게 케이스백이 아주 납작하고 러그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합니다. 시계 유리로는 아크릴 유리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커다란 슈퍼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당연히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과 안쪽이 모두 도명인 더블돔이라서 정면 부분에는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가장자리 부분은 계단식으로 높이를 올려놨기 때문에 살짝 시각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독성을 방해하기보다는 시계에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완전 표백이 된 흰색이 아니라 약간 크림빛 기운이 도는 펄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이 동글동글한 숫자 인덱스인데요. 이번에는 금색의 메탈 잉크로 숫자 인덱스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쳐뒀네요. 동글동글한 복고풍의 폰트인데 숫자들의 폭과 길이가 일정하게 보이게끔 이 글씨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특히 4라는 숫자를 보시면은 오리스가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브랜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의 좌상단 부분을 도톰하게 만들어서 다른 숫자에 비해서 4가 작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이얼의 제일 바깥쪽으로는 날짜를 가리키는 숫자들이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클레멘테의 등번호인 21만 금색으로 표현해 놓은 디테일이 재밌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분과 초를 가리키는 철도 모양의 챕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과 금색, 크림색을 잘 섞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5분 단위마다 크림색의 야광점을 넣어놨는데 12시에는 야광점을 2개 넣어서 어디가 12시인지 밤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10분 초침은 캐세드럴 핸즈라고 불리는 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침 모양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캐세드럴 핸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역시 아주 오래전 시계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초침의 절단면도 깔끔하고 어느 정도 입체감마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10분 초침의 마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침과 초침의 길이도 짧아 보이지 않게끔 챕터링의 거의 끝까지 우아하게 뽑아 두었습니다. 10분 초침 말고 하나의 침이 더 있는데요. 이건 날짜를 가리키는 날짜침입니다. 많은 시계에서 대충 뚫어놓은 듯한 날짜창이 다이얼의 대칭이나 비례 그리고 디자인의 통일감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스는 날짜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날짜 기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이얼의 완성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날짜침의 끝에 숫자 인덱스의 금색과 조응하는 금색 액센트를 준 게 아주 멋집니다. 시계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지저분한 문구들은 최소화했습니다. 12시 방향의 회사 로고, 6시 방향의 비크라운 오토매틱, 스위스 메이드 같은 문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이얼이 가독성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옛날 시계 느낌도 적당히 풍기면서 요즘 시계답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야구 관련 테마로 만든 시계들이 조잡하고 유치한 유니폼의 색 조합을 잘못 받아와서 촌스럽고 요란한 다이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클레멘테 한정판은 오히려 색상 조합이 아주 산뜻하게 느껴져서 주로 어두운 색 위주의 다이얼을 갖고 있던 비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에서 가능한 색 선택의 폭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스위스 브랜드의 스위스 메이드 시계에서 기대할 만한 딱 그 수준입니다. 같은 회사의 아키스 같은 시계는 스위스 시계치고는 좀 예외적으로 야광이 괜찮은 편인데 비크라운은 그보다 못하고 스위스 시계의 평균을 따르는 편입니다. 숫자 인덱스에도 야광이 없고 챕터링에 야광점과 시분침에만 야광이 들어가 있는데 시분침의 야광이 다른 야광보다 진하고 오래 간다는 거 정도가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로는 오리스의 754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하우스 무브먼트 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날짜 기능이 수정된 셀리타의 SW200-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창 대신에 날짜침이 움직인다는 점이 다른 거죠.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을 하고 1시간에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로터를 채택해서 소음과 진동이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7초, 최대 20초 정도의 오차를 보여줍니다. 7mm 크기의 큼직한 용두는 사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용두를 풀고 잠그는 느낌이 왜 오리스가 오리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리스의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 용두 액션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용두나사가 부드럽게 들어간다 정도가 아니라 버터 위에서 풀고 집어넣는 기분이 있습니다. 포인터 데이트를 이동시키는 느낌도 완벽하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도 헐겁지 않게 잘 됩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해놓고 방수 성능은 왜 50m 정도에 그치냐는 거 정도입니다. 뒷면은 솔리드 케이스백인데 앞면과 마찬가지로 코인 엣지 베젤이 뒷면에도 들어가 있고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타격 자세가 마치 기념주화처럼 볼륨감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클레멘테가 조각된 부분의 아래에는 3000개의 시계 중에서 몇 번째 시계인가도 새겨져 있습니다. 가격대를 감안하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기본 가죽줄과 보너스 나토 스트랩 모두 아주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야구 글러브를 참고해서 디자인된 기본 가죽줄은 밝은 갈색에 흰색의 2줄짜리 바느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은 무스탕 자켓 같은 데 들어갈 것 같은 거친 느낌이고요. 촉감이나 두께나 바느질, 스타일 모든 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시계줄입니다. 색상도 시계의 다이얼 색상과 아주 잘 매칭이 되는 밝은 갈색이고요. 오리스의 로고가 새겨진 아주 반짝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폴리시가 된 아담한 버클을 붙인 것도 좋습니다. 퀵 릴리즈 바가 달려있는 줄이라서 시계줄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나토줄의 경우는 연두색과 녹색, 흰색을 적절히 활용해서 만든 세로줄 줄무늬가 들어간 줄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고급스러운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버클을 연결하는 구멍들의 뒷면에 가죽을 덧대어 놓아서 내구성을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고정 장치는 금속 대신에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 시계를 찼을 때 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좀 더 깔끔한 인상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곽이 선명한 버클은 정교하게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고 오리스의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아무래도 나토줄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했을 때 좀 더 발랄하고 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가죽줄과 나토줄을 오가면서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질의 즐거움이 이런 거잖아요. 총평입니다. 클레멘테 한정판은 오리스의 간판 파일럿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과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어필할 만한 시계입니다. 특히 저처럼 오리스가 제공하고 있는 레트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가 흰판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야구와 시계를 동시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야구와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대 이 시계처럼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나온 시계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시계가 헌정된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인물 자체도 기량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엄청난 전설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라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가 되리라 봅니다. 시계의 수익금 일부가 로베르토 클레멘테 재단에 기부가 되어서 어린 야구 선수들도 후원하고 세계의 재난 피해자들을 돕는 등의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취지도 아주 좋은 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리스의 신제품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한정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